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오늘인후법인의 이무영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죠. 용역사무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사무실에 대해서 간단히나마 정리를 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역사무실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직업소개서와 인력 공급업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어떤 회사에서 이미 고용된 사람을 우리 회사로 파견 내보내는 거, 이거를 우리는 인력 파견업 이렇게 간단히나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건설 현장에서 쓰는 용역사무실은 대부분 소개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파견업과 인력 소개업을 여러분들은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직업소개서에서 우리는 인력을 공급받는다 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직업소개서에서 인력을 공급받으실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전체를 세금계산서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두 번째, 세금계산서를 예전에는 발행했는데 요즘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요. 그냥 노무비 대장으로, 개별 노무비로 우리한테 대슬하라고 하는 거를 올려주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개는 어떤 것들이 틀린지 화면 보면서 같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신고할 때 계산서 처리하니까 이거는 세금계산서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노무비 대장 자체를 우리가 인력 대장 자체를 받게 되는 경우는 우리 직영 근로자처럼 이 일용직에 대해서 일일이 지급조서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미 차이가 확 벌어지면서 생기게 되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처리는 그냥 외주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지 않는 거, 그거는 직영으로 보셔도 무관합니다. 물론 직영이에요. 모든 법들이 직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세금계산서 처리하지 않고 용역사무실에서 소개는 받았지만 우리가 세무신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 직영 근로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로내역 신고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발주처가 있고 원도급이 있고 하도급이 있고, 또 하도급이 하도급을 주는 우리 공사 형태상 우리가 만약에 하도급 위치에 있다, 혹은 원도급인데 무면허 업체한테 외주를 주는 경우도 제하도급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무면허 업체나 제하도급 업체는 행정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의 길이 열려져 있지 않아요. 근로내역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 개시번호는 원도급한테만 주어지고요. 원도급이 대신 신고해주는 하수급인 내역 번호는 하도급까지만 번호가 내려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 무면허 업체와 제하도급 업체는 관리 번호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신고라는 걸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로복지공단이나 이쪽에 상담을 해보시면 도급받은 하도급 업체나 도급 준 업체에 얘기해서 그쪽에서 근로내역 신고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라는 설명을 듣게 되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용역사무실 업체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우리가 대신해서 근로내역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일용 지급조서 신고를 한, 우리가 신고를 한, 앞으로는 우리가 신고한 거라고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한 용역사무실 인력은 그냥 당연히 우리가 신고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왜 생리연서 처리한 인원은 고용보험은 대상인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비대상이냐 라고 한다면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 국민연금에서 조사의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 우리가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연금공단에서 지금 매달 시달리고 계시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3년에 한 번씩 우리를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뜯어가는 사례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단에서 조사를 하는 대상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대상자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용역사무실에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대상자가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로 퉁쳐있기 때문에 우리 근로소득 대상자에는 드러나 있지가 않은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왜 예전에는 그렇게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겠다고 난리를 치던 용역사무실이 요즘에는 세금계산서를 절대 안 끊어줄까요? 바로 이거는 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대상자에서 제외돼 버리지만 생계안서로 처리했기 때문에 생계안서를 이제 끊어준 이 용역사무실은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지급조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용역사무실에서. 그렇게 되면 그 근로자들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타겟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역사무실이 조사를 그렇게 많이 맞았던 이력이 있어요. 그게 소문이 나서 요즘에 용역사무실에서는 생계안서 발행을 안 하는 이유입니다. 이 건강보험 국민연금과도 이 시대 흐름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세무신고를 했으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퇴직공제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이 그림과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공제에서는 이 현장에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일용근로자는 대상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생리연서 끊었던 재하도급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명단을 안 받다 보니까 퇴직공제 신고를 못 해주고 있지만 퇴직공제회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면 현장에 출력일보를 보기 때문에 그 출력일보에는 무면허업체, 재하도급 업체, 용역사무실 전부 다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거는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 하는 거 가지고 제가 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사를 받게 되시면 그에 응당한 퇴직공제부금은 납부하셔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가 이제 전부 다 직접 농업이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외주비 아님이라고 돼 있죠. 이 글씨를 왜 써놨냐면 여기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무면허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는 우리 업체 측면에서 봤을 때 외주업체로 봐서 외주업체에 우리가 드린 금액 공사비죠. 외주공사비 곱하기 30%로 해서 그걸 보수로 잡죠. 왜? 공사비니까 인건비를 출연한다라는 과정에서 30%를 곱하게 되는 건데 용역사무실에 대한 세금계산서 전체는 이거는 전체를 인건비로 봐서 외주비로 보지 않고 이 금액 전체를 보수로 보는 겁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거래처에다가 공사를 맡겼다. 공사 금액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의 보수는 공사기 때문에 300만 원이 보험료 신고할 때 보수로 잡히게 되는 거고 고용산재 때 용역사무실에 거래한 1,000만 원은 1,000만 원 자체가 고스란히 보수로 잡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기법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세금계산서를 끊고 그랬다 하더라도 용역사무실 자체가 인력 소개업이기 때문에 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권한이 적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노동관계법 문제가 생겼을 때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 근로자의 사용자를 이 용역사무실을 거래한 우리로 본다. 그래서 금기법에 해당하는 내용, 임금 관련한 문제, 퇴직금 관련한 문제, 연차 관련한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우리 회사가 타겟팅이 되고 우리 회사가 그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용역사무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각종 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